겉으로 보기에는 다리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늘 다리가 무겁고 자주 부으며 통증을 느껴왔죠. 고통을 견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플 때는 되게 심하게 아플 때는 허벅지가 여기가 양쪽으로 억수로 아프더라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말을 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모르니까 장기는 진짜 많이. 다리에 도드라지는 혈관이 있는 경우 정맥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 하지정맥류,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인을 찾아 완치율을 높인다. 외과 전문의 박용범 원장. 정밀한 치료로 재발률을 낮춘다. 외과 전문의 김대중 원장. 다리 속 문제 혈관으로 인해 정맥이 확장되고 부풀어 오르면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다리 쪽으로 역류해 하지정맥류가 발생합니다.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게 되면 다리가 무겁고 피곤함을 느끼며 잘 때 종아리 근육이 뭉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맥혈에 생긴 문제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심장을 기준으로 다리가 있다면 이게 중력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심장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혈액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100개가 내려왔으면 100개가 다시 돌아가야지 이게 돌고 돌게 되는 건데 다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제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온 혈액들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거슬러 올려보내지를 못하고 다리 속에 계속 머금고 있는 상황. 다리가 뭔가 꽉 찬 듯이 빵빵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간혹 주무시다가 다리에 경련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치 등산이나 운동을 많이 하고 난 것처럼 다리가 뻐근하게 아픈 증상을 느끼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신춘희 씨는 몇 달 전부터 다리에 심한 부기와 열감을 느꼈습니다. 일을 할 때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는 행동을 반복하고 오래 서 있기 때문에 생긴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병원에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CT 찍고 거기서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평발이라고 맨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평발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병원에 1차적으로 갔는데 그랬더니 가갖고 그래서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발바닥에 불이 날 것처럼 열감이 느껴졌고 복숭아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신발 사이즈가 달라져 큰 사이즈의 신발을 착용해야 했죠. 진짜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으니까 그때 너무 아파갖고 글도 쓸 정도로 아팠으니까는 그거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말을 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모르니까 장기는 진짜 많이. 몸과 마음의 고생이 심하던 중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의 증상을 걱정하는 딸도 한달음에 달려와 동행을 하게 됐는데요. 하루빨리 증상이 호전되어 그동안 신춘희 씨를 괴롭혀온 다리의 불편함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다리에 열감이 너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리가 막 뜨거운 듯한 증상, 마치 뭔가 불을 얹어놓은 것 같은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초음파를 봤을 때 왼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소견들이 거의 교과서 같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기 전 피부에 드러나 있는 혈관을 확인합니다. 초음파상으로 정상 혈관이라면 파란색을 띠고 있어야 하지만 신춘희 씨는 문제 혈관이 많아 붉은색을 띠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여기 아래쪽은 아직까지 기능을 그런 대로 하고 있고요. 여기 위쪽으로는 다 지금 고장이 났어요. 또 조금 더 신경 써서 또 치료를 하고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를 다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수면에 들고 수면에서 깨고까지 합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많아도 1시간 10분, 20분이면 될 거예요. 하지정맥류는 한 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죠.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산에 가기도 겁나고 그랬지. 하고 싶은 거? 신발 좀 이쁜 거 신고 돌아다니고 싶지. 신발을 2년 동안 제대로 신은 게 없어. 요거 조금 신고 저거 조금 신고 저거 신고 맨날 했지. 발이 아침 점심 저녁이 발 사이즈가 다 틀리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큰 여성과 서서 일하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신춘희 씨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클라리베인 치료법으로 문제가 되는 혈관을 수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환자는 수면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시게 되고요. 아프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건 아예 전혀 없습니다. 아예 전혀 없고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바늘을 이용해서 저희들은 혈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베인은 회전 카테터로 정맥 내에 물리적 자극을 주면서 동시에 액체 경화제를 분사해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길게 선이 튀어나와서 이 금속선 부분이 앞쪽으로 길게 튀어나와서 돌아가면서 이 끄트머리에서 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자극을 주고 그리고 동시에 이쪽에서 약이 나와서 화학적인 자극을 준다고 해서 물리화학적 폐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리베인은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술 시간이 짧고 마취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레이저나 고주파는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열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살 안에다가 많은 물을 넣어놓고 해요. 들어가고 거기에 마취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뻐근하고 아파요. 이거는 그렇게 완충액을 넣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서서히 굳어가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라서 이제 수면에서 이렇게 깨어나시고 나서 딱히 크게 어지럽지 않고 하시면 바로 이제 걸어 다니시게 되는 거죠.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것도 큰 장점이죠. 기존의 주사요법은 정맥류가 발생한 굵은 혈관에는 적용이 어려웠지만 이 치료법은 굵은 혈관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환자분은 겉으로 그렇게 많은 혈관이 튀어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상당히 많은 고장이 나 있던 환자분이고 그로 인해서 생활에 제약을 느낄 만큼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분입니다. 상대적으로 혈관이 많이 크진 않았지만 심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혈관의 사이즈에 맞추어 저희들은 클라리베인이라는 최신식 치료 방법을 써드렸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뿌리에 해당하는 혈관을 철저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향후 지내시면서 추가적인 치료나 아니면은 재발이 돼서 고생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숙 씨는 한 달 전 양측 하지정맥류의 클라리베인 수술을 받았습니다. 횟집을 운영하며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다리가 너무 무겁고 땡기고 잘 때 쥐가 많이 나가서 동네에 이제 집 밑에 한의원에서 침만 맞고 며칠 맞으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한 달 정도 다녀도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십시오. 일단 밤에 주무시다 다리에 쥐 나는 건 좀 어떠세요? 밤에 쥐 나는 건 없더라고요. 네, 쥐 나는 건 없고 그럼 예전에 아프던 그런 통증도 훨씬 덜 하시고요. 예.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다가 깜짝 놀랄 만큼 하루에 2번, 3번 경련이 생기고 그래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 케이스였어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봤을 때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위로만 그래프가 보이는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맥류라고 진단을 해드렸고 아주 전형적인 정맥류의 케이스고요. 지금 그때 7월 말에 찍었을 당시에 보면 그래프가 위로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속되는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이상 계속 지속되는 소견이 보였었어요. 오늘 봤을 때 비록 2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봤을 때 이런 게 하나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수술 후 2주가 지난 지금 혈관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혈관이 이 주변에 있는 지방과 색깔이 점차 비슷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얗게. 그렇다면 잘 굳어가고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는 훨씬 더 편하실 거고 스타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 서서 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스타킹을 계속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스타킹을 신고서 일을 합니다. 피가 역류해 붉게 표시되던 혈관 부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편해지니 일상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수술을 한 후부터 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일을 하죠. 이 스타킹을 착용하면 다리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액이 심장 쪽으로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원래 좀 허리가 안 좋았는데 일을 좀 많이 하고 이런 날은 저녁을 못 먹을 정도로 너무 아파가 방에 혼자 들어서 울고 누워 있다가 누워가지고 다리도 좀 피주고 허리도 좀 펴야 제가 견디겠더라고. 그래도 애들 키운다고 좀 시도 못한 게 그게 좀 일상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래 서서 일을 했다면 잠깐씩 틈을 내어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앉아서 다리를 주무르거나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통증과 부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리도 수술 안 하려고 했거든. 딸이 그냥 그거는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꼭 낫는 게 아니라고 혈관 문제니까 나누면 더 커지니까 엄마 이거는 수술로 해야 된다고. 진짜 운동도 하고 사실 산에 갔다 오니까 너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 진짜 하체가 다리가 안 아프니까 다니는 게 나비처럼 사뿐사뿐 이래 걸었어요. 그게 참 진짜 진작에 할 걸.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현지 씨도 다리에 도드라지는 혈관이 없어 하지 정맥류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정맥류로 인한 가려움증을 단순 피부병으로 알고 피부과 치료를 열심히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죠. 저희 처음에 8월 19일 날 오셔서 포털 사이트에 다리 증상을 부분 검색해 본 뒤에야 하지 정맥류를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내원 당시에 양측 부종으로 인하여 무거움,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셨고 발바닥 불편감과 저림, 열감 등 복합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야간 경련으로 인하여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상태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혈관이 없어서 하지정맥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고 증상에 특별한 호전이 없어서 답답한 상태에서 검색을 하던 중에 본인의 증상이 하지정맥과 비슷하다 하여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지정맥이 보통 여름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혈관 사이즈들이 커지면서 혈액 저류가 더 생기면서 여름에 증상이 많이 심해지세요. 진행이 돼가 왔던 것 같으면 예전에도 이게 지금 증상이 있었던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바보같이 그걸 제가 감지를 못한 거야. 이 정도로 심했는데 하지정맥인지 모르고 다리같이. 우리 전현진님처럼 바깥으로 도드라져 보이는 혈관이 없으니까 내가 하지정맥일 거라고는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오히려 혈관 전혀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잠복형으로 하지정맥이 진단된 분들이 많고 치료하신 분들도 거의 반 이상 정도가 튀어나온 혈관들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양쪽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의 총 4군데에서 하지 정맥류가 발견됐습니다. 혈관 초음파를 통해 확인된 문제 혈관들을 파악하고 수술 계획을 설계합니다. 네,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일단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게 도드라져 보이는 혈관이 있거나 오후가 되면 다리 부종으로 인하여 무거움과 피로감을 느끼고 하지 쪽으로의 지속적인 불편감과 통증이 있을 때
또한 야간 경련으로 인하여 수면에 방해를 받을 때, 지속적인 피부과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는 습진이 있을 경우, 적절한 물리치료와 허리치료를 받는데도 골반통 또는 요통, 하지 쪽으로의 불편감, 발바닥 불편감 등이 남아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최소 3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하지정맥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이 먹어도 조금 나이 먹은 거 티 안 내고 싶은데 다리가 아프니까는 아우 다리야 나도 모르게 다리 헛소리가 나고 하니까 그런 거 참 싫더라고. 내가 아파 하면서도 너무 싫더라고. 그러니까는 건강한 다리로 활기차게 다니고 싶지. 전현지 씨의 하지정맥류 수술은 의료용 생체 접착제를 사용하는 배나실 치료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얇은 카테터 관을 혈관에 삽입해 접착제를 주입할 공간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접착제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문제 혈관에 주입해 해당 부위를 압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혈관이 폐쇄되어 피가 역류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빠르게 정맥류와 부종, 통증을 개선할 수 있죠. 한 번의 치료만으로도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특별하게 뭐 주의할 거나 그런 거는 위쪽으로 약간 이 카테터들이 들어가는 입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처를 냈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정도 탕목욕이나 사우나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환자분은 오늘 퇴원하셔서 바로 일상적인 생활 가능하시고요. 내일부터 일하시거나 운전하시는 거,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심상영 씨는 5개월 전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배나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상희님 지금까지 잘 지내셨죠? 네. 수술 4월 달에 하시고 지금 한 4.5개월 정도, 거의 5개월 정도 되셨거든요. 저희가 보통 그래서 6개월째 최종 점검을 하는데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는 어린이집 운전하고 계시는 건 계속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운전하실 때 더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불편은 없습니다. 환자분은 2019년 4월경에 저희 병원을 처음 내원하셨고요. 내원 당시에 야간 경련으로 인해서 숙면을 취하지를 못하고 오후가 되면 다리 양측으로 부종이 생기면서 다리의 무거움, 피로감 등을 호소하는 상태셨습니다. 내원 당시에 유관 쪽으로도 도드라져 보이는 혈관이 있을 정도로 하지정맥이 의심되는 상태셨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수술 전에는 초음파상으로 붉은색이 많이 나타났었지만 지금은 역류하는 혈관이 치료되어 붉은색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혈관도 없는 상태죠. 5개월 전만 해도 다리의 혈관이 도드라지게 나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바깥으로 약 눈에 막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이쪽은 많이 나왔었고 반대로 오른다리는 지금 깨끗하죠. 이 부분에는 한 두 서너 줄 정도로 근육통인 줄 알고 허리가 안 좋은 줄 알고 병원을 가봤었고 그래서 안 나서서 그 지인들 얘기 들으니까 하지정맥이라는 말씀을 듣고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수술 경과가 좋아 문제 혈관도 모두 치료가 되었고 일상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심상영 씨는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엔 다리의 통증과 피로감이 심해 운전에도 지장을 받았지만 수술 후엔 통증이나 붓기도 없어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4개월 만에 편안한 일상을 찾았습니다. 저는 거 지금 큰 지장이 없어요. 별로 지장 없이 한 30분 이상 걸으면 다리가 막 땡기고 아프다든가 하여튼 걸음걸이 하는데 많이 불편했어요. 예전에 뭐 제가 산을 타면 보통 한 5시간 기점을 해서 다 타는데 지금은 그 정도 타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아직. 다리가 보내는 건강 적신호 하지정맥류.
방치하게 되면 정맥성 고혈압이나 만성 정맥부전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부기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조기에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원인을 치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면 계속 끊임없이 병원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또 더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제대로 원인을 찾고 원인을 없애고 나면 병원에 자주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장난 혈관은 다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 스타킹 착용 등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혈관은 스스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정맥 진단을 받고 어렵사리 치료를 결정하셨을 때는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부터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